안녕하세요. 도용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자료는 올리니까요.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경구 몇 가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명제의 부분적인 수정이 때로는 그 명제의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절망은 대상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다. 반성이란 자기가 있던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오는 과정이다. 진리는 그 내용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전달하는 형식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종교는 가장 흔한 형태의 미신이다. 종교인은 일반적으로 미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미친 것이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축제일이 다른 죄의식이다. 종교는 통치 계급이 하위 계급을 복종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종교는 본능적인 이원론의 부산물이다. 인간 심리는 욕망으로 채색된 믿음을 허용하는 보편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대의 욕망은 그 생각의 아버지이다. 다음, 신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인간적인 어떤 이미지가 창조되어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바깥의 누군가를 내세워 우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이 소음이 되어 내면의 고유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내면의 고유한 세계와 일치한다. 다음, 우리 뇌는 정확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되는 모형을 구축한다. 그 모형은 시신경을 따라 흘러 들어가는 부호인 펄스를 통해 갱신되고 구축된다. 시각적 환각은 그 점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모든 속임수는 보는 사람의 뇌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힘을 지닌 환시와 신의 강림을 구성할 능력이 있다. 유령이나 천사나 성모 마리아를 모사하는 것은 이 정교한 뇌의 프로그램에게는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청각도 마찬가지이다. 시각과 마찬가지로 뇌는 계속 갱신되는 청각신경 자료를 토대로 소리 모형을 구축한다. 인간의 뇌는 모형 구축에 탁월하다. 종교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진실인 것과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습성을 지닌다. 오셔도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라고. 근데 오셔도 그런 말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거짓말 시리즈 제43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만델라 효과의 역사 왜곡 중에서 중국 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번 동영상에서 일본 편을 했는데, 제가 하도 분량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말도 빠르고 목소리 톤도 높고 막 그랬어요. 그걸 좀 감안을 하시고 계속 그리고 또 저번 동영상에서 많이 막 건너뛰었어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놈들이 항상 하는 그 짓거리가 그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비인간의 시리즈 집단 학살 편에서 일본 편에서 그때는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집단 학살 비인간의 시리즈는 전 세계적인 현상, 이거 전 세계의 집단 학살에서 다룰 건데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자료를 조사했는데
다 제가 팩트 체크한 거에 한 1년 이상 걸려서 자료 조사했는데, 하여튼 올 한 하반기 정도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약간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늘은 만달라 효과 역사 왜곡 중국편. 중국편도 이놈들 이놈들은 대놓고 해, 대놓고. 역사 왜곡을 대놓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다른 거 다 생략을 할게. 다 생략을 하고, 비인간화 시리즈 중국, 집단학사 중국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오늘은 중국편 중에서 공정 부분만 다룰게. 공정 부분도 많은데, 저는 4대 공정만 알았었거든. 그리고 나중에 탐험 공정이라 해서 난 5대 공정만 알았는데,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10대 공정이 있어, 10대 공정. 이 공정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제 저지르고 있어, 이놈들이, 중국 놈들이. 아주 대놓고 했는데, 자, 그거를, 오늘은 그게 크게 길 것 같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10대 공정. 공정이라는 건 이제,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 역사를 지네 나라 역사라고 중국의 역사를 편입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에요, 공정. 첫 번째가 제일 유명한 동북공정. 고구려, 발해, 만주, 북한이나 러시아까지 전부 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역사라고 이제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그런 공정이에요, 이게. 이건 이제 잘 알려졌잖아요. 이놈들이 왜 동북공정을 하냐.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북통일에 대비해가지고, 남북통일되면 이 발언권이 세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거기 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국경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또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겉으로 알려진 사실은. 첫 번째가 동북공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서북공정이 있어, 서북공정. 이거는 이제 서쪽, 저기, 신장 위구르, 신장 위구르족. 이게 저기 이슬람권이고, 신장 위구르가 이슬람권이에요. 중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막 독립을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독립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북공정을 하는 거야. 신장 위구르가 중동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 이가. 중국의 역사를 편입시킨 거야. 그것은 이제 서북공정이라고 그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어마어마한 강제 수용 노동소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전 세계의 대기업체들이, 알만한 대기업체는 다들, 우리나라 대기업체도 다 들어가가지고 노동 착취하고 막 그래요.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서남공정이라서 서남이니까 이거 남쪽이잖아, 남쪽에는 뭐가 있어? 티베트가 이제 중국의 역사라고 우기잖아, 티베트가. 왜 그래? 티베트가 독립하려고, 전 세계에서 막 도와주고, 달라이 라마도 망명정부 막 설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중국의 역사다, 이가. 우기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이건 또 한편으로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남방공정. 이건 완전히 남방공정. 남쪽이 이제 베트남 아니야, 베트남.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베트남은 독자적인 왕조가 있었거든. 응? 근데 이제 베트남이 중국의 역사다, 이가.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편입시키려고 막 지랄을 하는 거야. 이게 남방공정이에요, 남방공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단대공정이 있어요, 단대공정. 응? 단대공정은 뭐냐면은, 하상지잖아.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게 단대공정인데, 하상지의 왕조 연대를 완전히 확정을 시키면서, 요순제나, 하나라 이전, 하나라서부터는 역사시대인데, 하나라 이전은 신화시대거든. 신화시대. 바로 전 왕조가 요임금, 순임금 시대거든.
요임금 요순 시대를 역사 인물로 하는가, 요순을 역사 인물이라 해서 역사 시대로 편입을 시키는가, 그냥 신화 시대를 역사 시대로 둔갑을 시키는가. 그런 걸 보통 이제 고대 사회 이전의 신화 시대를 보통 상고 시대라고 하는데, 상고 시대도 역사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역사를 개념을, 역사의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지네들 중국 역사라고 우기는 거, 이게 이제 단대공정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공정이 있어. 문화공정은 이거는 아주 웃기는 짜장면도 이런 짜장면이 없어. 문화공정. 이건 또 뭐냐면, 한번 뭐 시작하면 다 중국 거래, 중국 거. 왜냐면 그 중국 문명의 우월주의가 있거든. 중국에는 자기네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중국 문명의 우월주의가 있어. 그리고 국수주의. 요즘 많이 하는 국수주의, 반지성주의, 자국 중심주의, 이런 게 중국이 아주 심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자기네 문화라는가. 우리나라 판소리도 지네 거래. 그 삼겹살도 지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야. 아유, 참. 돼지가 중국에만 있나? 전 세계에 다 돼지가 있는데. 심지어 아리랑도 지네들 거래, 아리랑도. 중국 것이래.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복도 지네 거래. 아우. 근데 지네들 그 전통 의상 있잖아. 그 옆에, 다리 옆에 이렇게 찢어진 거. 근데 요즘 그거 못 입게 하잖아. 왜냐면 소수민족 전통 의상이거든. 모든 거 자기네 거래. 그리고 우리나라 연산 오골개, 그리고 연산 오골개, 시커먼 검은 오골개, 그것도 지네들 거래, 발언이. 근데 이건 유전학적으로 현대과학으로 밝혀졌거든. 우리나라 토종 오골개라고, 연산 오골개가. 제가 연산에 가면 부화장이 있어요. 아주 큰 게 있어. 저도 거기 가서 오골개도 먹고 그랬는데 아주 시커매. 뼛속까지 시커매. 그 다음에 일본의 오비라는 게 있어. 오비 보면 기모노 입을 때 허리 매는 각대가 있거든. 끈 같은 거. 그것이 또 일본의 오비가 또 중국 거래. 또 아유. 그 다음에 베트남의 전통 의상 아오자이 있잖아. 하얀색 아오자이. 이것도 중국 거래. 축구도 중국에서 발언을 했대. 축구도. 그다음에 스테이크 이것도 중국 거래. 바베큐도 중국 거라고. 아유, 참. 우기면 장땡인가 봐. 우리나라 쌍팔년도 시대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잖아. 그런 것 같아, 이놈들이. 그리고 또 김치공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김치공정. 이건 뭐냐면 김치를 중국 고유의 문화라고 막 주장하는 거. 지금은 외국 사람들도 안 믿는데, 이런 걸 다 문화공정이라 그래. 아유, 하여튼, 웃기는 놈들이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제 전파공정이라는 게, 전파공정. 이건 사이버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론 선동 전술이에요. 여론 선동, 프로파간다. 근데, SNS 상에서 다량의 왜곡된 정보를 유포해가지고 그것이 사회 공통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이런 여론몰이를 사각편대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사각편대가 뭐냐면 관영 매체, 그 다음에 중국의 외교 공관,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 공관,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들, 그 다음에 댓글 부대, 요런 4개를 사각편대라고 그래. 이 4개를 사각편대를 동원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지. 일본도 마찬가지. 새로운 국사 모임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했어요. 그거 똑같은 거야. 관영, 국가, 민간 단체, 다 동원한 거. 외교관서부터 다 동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청년들의 애국심을 고취해가지고 애국심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중국의 청년들이 혐한, 혐일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저기 뭐 별의별 지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지고 또 우리나라 저 일부 극우 단체에서는 혐중국을 또 막 저 명동에서 저 지랄을 하고, 아유 나 참 좋은 거는 따라가지 왜 이제 나쁜 거만 따라가려고 그래. 어? 그러면서 이놈들이 세계 각지에 공자 학원을 설립을 해요. 아, 모태동 때는 그 문화대혁명으로 해서 3천만 명의 지식인들을 다 죽였거든. 결국 공자의 모든 동상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싸그리 없앴거든. 근데 이제 와서 또 공자를 띄우는 거야. 이제 또 아이고 난 이 새끼들 보면 전 세계 각지 공자학원을 설립해가지고 국수주의야 저 국수주의 차원이지. 그래서 중화 우월주의를 선전을 하고 있어 지금. 이런 것이 다 이제 전파 공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덟 번째, 탐험 공정이라는 거예요. 탐험 공정. 이건 또 아까 그 단대 공정 있잖아요. 요순 신화의 시대를 역사의 시대로 둔갑을 시킨다 그랬잖아. 근데 그 신화의 세계인 요순 임금 이전에 시대가 있어. 그 이전에 뭐 황제씨, 염제씨, 뭐 김천씨, 김천씨, 뭐 별의별 이렇게 많은데 그게 다 이제 동이족 사람인데 이놈들은 다 지네들 조상이라 그래. 신농씨, 특히 신농씨 같은 거. 원래 이제 이놈들은 신농씨는 동이족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수왕을 받고 했는데, 이놈들이 최근에는 신농씨도 지네들 조상이라 그러고, 황제도 지네들 조상이라 그러고, 염제도 지네들 조상이라 그런가. 그러면서 황제와 염제 이 신화를 역사의 세계로 편입을 시켜. 이거를 탐험공정이라 그래. 어디까지 이제 역사로 편입을 시킬지는 몰라. 이제 아유. 뭐 네안데르탈인까지 뭐 지네들 역사라고 하겠지. 이제 나중으로 가면은 아유.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북방공정이라는 게 있어. 북방공정.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북방의 유목민들, 흉노, 돌골, 몽골 이런 유목민들의 역사를 편입시킨 거야. 중국의 역사로. 다 북방 유목민족들이 다 지네들 역사라. 이가 원래 중국의 역사는 농경민족이거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매 쳐들어와가지고 매일 중국은 한나라하고 명나라밖에 없어요. 다 북방민족이 지배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 승질나지 걔네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목민들을 지네들 역사라고 편입을 하는 거야. 이거는 몽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독립을 하려고 막 그러잖아. 내몽골, 외몽골.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저번에도 코리아 연방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코리아 연방. 사공화국하고 몽골하고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쭉 연결되는 연방 국가. 그게 될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더 심해졌어. 그리고 그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하는데 지금 가면은 그게 뭐 한국인지 뭔지는 모른대잖아. 그 정도 모든 간판이 다 한국 간판이고, 모든 언어도 다 한국어 쓰고 다 그랬잖아. 근데 남미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의 연방으로 편입하려고 그런다고 몽골이. 그런 걸 다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독립해가지고 연방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북방공정을 하는 거야 이놈들이. 그 다음에 열 번째, 막북공정이라는 게 막북공정. 이거는 이제 외몽골. 내몽골은 이제 중국의 자치구인데, 이제 외몽골은 자치구가 아니잖아. 이 외몽골을 역사 편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놈들이 징기스칸이 중국인이다. 이거 중국인. 다 이게 사전 포석에 사전 조작을 하는 거야. 저번 동영상에서 일본 놈들도 그렇게 주장한다 그랬죠. 일본의 미나와 토모노 요시츠네라는 인물이 징기스칸이라고 하잖아.
일본 놈들도 징기스칸이 일본 사람이라 그러고 중국 놈들도 징기스칸이 중국 사람이라 그러고 별의별 아우 나 참 이게 막북공정이에요 막북공정. 나중을 위해서 세계 정세가 워낙 그 변하고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지네들 역사 편입을 다 해. 근데 뭐 어차피 중국은 다 쪼개져. 그 쪼개진다는 것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어요. 그 외에 중국에서 벌어진 이제 역사 왜곡 중에서도 감시와 통제가 있어. 요거 한 세 가지 아니야. 이거 뭐야 이렇게 많어. 6가지나 되네. 빨리빨리 해야겠네. 뭐 이렇게 많어. 이건 나중에 그 비인간화 시리즈에서도 할 건데요. 잠깐 할게요. 중국의 감시 통제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 금승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금승공정은 뭐냐면 그 황금 방패라고도 하고 황금 방패 프로젝트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중국이 자기네들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 검열과 감시 정책이에요 이게. 응?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왜 황금 방패라고 그랬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안부의 로고가 황금색 방패로 돼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유래해 가지고 황금 방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황금 방패 금승공정이 뭐냐면 그 인터넷을 자동 검열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방화 장성이라고도 하고 GFW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천안문이라든지 파륜궁 같은 게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돼. 다 차단을 해놔가지고 그러면서 이놈들이 중국에서 고문을 하고 공개 처형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사찰을 파괴하고 강제 노동을 하고 종교 탄압을 하고 잔혹 항의를 하고 학살을 하고 여권 발급에 제한을 가고 경제적 차별, 인권 침해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이게. 이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의 그 비인간적인 국가 폭력의 인권 탄압이 있어요. 인권 탄압. 그건 이제 2010년도에서 지금까지 시진핑의 정책이에요, 이게. 이거 가서 시간이 없네. 이거 너무 많은데. 제가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종교 탄압을 했는데 파륜궁을 탄압을 해요. 그래서 1999년서부터 파륜궁 그 신도들 6만 5천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을 비판하는 외국인을 입국을 금지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자아 비판해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변호사를 탄압하고 노동자 탄압하고 문화 검열을 하고 콘텐츠 검열, 인터넷 검열을 해요. 그리고 주민을 감시한다고 DNA 중국의 그 13억 인구 DNA를 다 채취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감시 통제를 다 해건 태낭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리고 중국의 모든 지하철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몸수색을 합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소지품도 다 검사를 해요.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아주 고문도 어마어마해요. 100가지 이상 고문 기술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장기 매매도 하고,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형 최대 국가고,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이거는 뭐 알고 있는 사실이고, 탈북자도 탄압하고, 북한으로 이송시켜버리잖아요. 탈북자도. 언론 탄압, 우리나라 쌍팔년도 전두환 시대 때나 있었던 그 보도 지침, 그걸 지금은 시진핑이 하고 있어요. 보도 지침. 그러니까 언론 자유 지수가 전 세계 180개 국가 중에서 중국이 175위야. 175위. 그 외에는 미얀마라든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에리트리아, 그다음에 북한이 180위. 175위야. 언론 자유가 없는 거지 중국에는 지금.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잡혀가. 인터넷 검열하고. 미국 드라마도 시청을 못해요. 미국 드라마 시청 불가. 외국 방송에든 전파를 다 차단해요. 라오가이 운영.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런 거. 노동개조소라고 그랬는데 정치범 강제 수용소에 이게.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 다음에 문명 점수 제도라는 게 있어. 이건 사회 통제 시스템으로서 중국의 모든 시민들한테 한 사람한테 1000점을 부여해. 1000점을 부여한 다음에 충성도하고 행동에 따라서 점수가 잠깐만 깎여. 그 점수가 낮을수록
그 불이익을 받는 거야. 취업에 제한을 받아. 사업도 못해. 교육도 못 받아. 복지 혜택도 없어. 통행도 자유롭지가 못해. 그리고 일반 관공서 출입도 못해. 점수가 낮으면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딨어요. 문명 점수 제도.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이게. 응? 그다음 세 번째 태낭 프로젝트.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14억 인구 전체를 데이터베이스에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그 DNA를 채취해가지고 이걸 선량 공정이라고도 하고 쇠량 공정이라고도 해요. 지금 저 중국의 CCTV가 수억 대래, 수억 대. 우리나라는 500만 대, 500만 대. 근데 중국은 수억 대.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빅데이터하고 결합해가지고 개인 하나의 행동을 다 추적하고 식별을 해. 그래서 이놈이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놈이다 그냥 잡아가는 거야. 행동이 좀 이상하다 그냥 잡아가고. 경찰도 스마트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스마트 안경을 거기에 보면 그게 다 표시가 된다는 거지. 그 DNA가 그거 다 입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잡아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 제가 중국에서. 그다음 네 번째 헤이하이츠 문제가 있어요. 헤이하이츠. 헤이하이츠라는 건 뭐냐면 검은 아이거든. 검은 아이가 뭐냐면 중국은 2자녀만 허용하잖아요. 2자녀 이상이면은 그거 다 죽이잖아. 근데 더 나오면 걔네들이 어떻게 해? 신고도 못해. 출생 신고도 못해. 그러면 얘네들이 무적자가 되는 거, 호적이 없는 애가 되는 거야. 지금 중국에 1,400만 명이 된대. 1,400만 명이. 무호적자가. 검은 아이가. 헤이하이츠가. 얘네들은 교육도 못 받고 취직도 안 돼. 복지 혜택도 못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 노동 착취당하고 인신매매 끌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2020년도에 폐지됐다고 그래요. 폐지됐는데 그것이 소급 적용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400만 명이. 그다음에 전쟁 목록인데 608권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비인간의 시리즈에서 다룰 거예요. 그다음 여섯 번째 이제 감시 통제 장치 하나로 중국판 CBDC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CBDC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디지털 화폐인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은 지금 하고 있어요. ECNY라고 디지털 위안화야 이게. 이거를 DCEP라 그래. DCEP.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자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건 중국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CBDC를 한국은행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기 전 단계에 지금 모든 전 세계 국가가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실시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니 디지털 화폐가 발행하면 우리나라 그 종이돈 있잖아요. 페이퍼머니 종이돈이 한순간에 없어지거든. 그러면은 그 디지털 화폐가 되면 국가가 내가 돈을 언제 어디서 얼마 썼는지 다 등록이 되거든. 완전히 감시가 되는 거야. 그럼 전체 국가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베리칩, 몸에다 베리칩 씹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일루미나티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던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국은 이 새끼들은 공정을 통해서 아주 그냥 막 우기는 거야, 지네들 역사라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한테 막무가내로 시민 논리로 그냥 막 찍어 누르는 거야. 하여튼 중국하고 미국이 세계를 선도한다고 아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영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얘네들은 영 애초부터 글러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 돼요. 얘네들 별 벌리는 놈들이야. 하던 역사 왜곡편, 중국편, 만델라 효과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